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키 만세 채널의 오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도 오늘 토요일부터 약속이 많아가지고 스케줄 다 치르고 또 이렇게 저녁에 집에서 앉아서 또 놀면 뭐합니까 여러분. TV 볼 시간에 하나 더 찍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제 4월달이 이제 중반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5월달이 시작됩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5월달이 가장 중요한 달 중에 하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작년 1년 동안 지은 농사에 대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그냥 막 징수해가는, 여러분들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절세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들께 그렇게 막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히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전달 드릴 거예요. 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사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제가 한 번씩 강의를 갑니다. 강의 갈 때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출발하시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식으로 소개를 드린 적은 없죠, 그죠? 맨날 이상한 헛소리만 맨날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저 새끼 뭐하는 놈인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김상옥이라고 합니다. 남지중학교라는 데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영상 중에서 그 남지 유채꽃 축제 한번 보여드렸죠. 거기 제가 중학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창신고등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네, 그 뒤로 직장경력 롯데카드 그리고 STX중공업 이 직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리고 합격을 하고 세무법인 한결멘토 서울에 있습니다. 삼성역 쪽에. 네, 그리고 국세청 특별근무 창원세무서 수습세무사. 이게 어떤 근무냐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하고 약 6개월 동안 수습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저는 창원세무서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 상담 및 안내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세무공무원들과의 그런 관계 형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세무사의 54기 운영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지방세무사의 당연히 정회원이고요. 회원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감사직을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제 주업무인 한양세무회계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저에게 이메일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튜브 오키만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자, 소득세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사례별 소득세 절세 전략. 첫 번째 사례입니다.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한다. 네, 그렇죠. 키포인트, 동업, 연대.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두 분이서 친하신가 봐요. 같이 회사에서 일하셨나 봐요. 그죠? 그지만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자, 소득세라는 거는 개인별로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사업 하실 때 꼭 손익분배 비율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네. 이 분배 비율에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갑, 을, 병 3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각각 5대 3대 2입니다. 네. 자, 이 3명이서 열심히 이제 첫 해년도에 사업을 하셔가지고 1억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손익분배 비율대로 그 소득 금액을 나누어 가셔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1억 원은 순이익입니다. 경비 등 인건비 이런 거 다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갑은 5천만 원, 을은 3천만 원, 그리고 병은 2천만 원, 그죠? 네. 4인 가족이라 가정시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들어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제가 가정은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가정에 의해서 5천만 원을 번 갑은 세금이 528만 원. 네. 아, 죄송합니다. 0 하나 빠졌습니다. 220만 원. 네. 22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을 번 병은 세금이 78만 원이 산출됩니다. 제 나름대로의 가정에 의해서 뽑아낸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3명이 수익이 나눠지지 않고 이 1억 원을 갑이 혼자 만약에 벌었다고 치면 그렇게 되면 세금이 약 174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합해 보세요. 528만 원, 220만 원, 78만 원. 그러면 약 800만 원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700만 원에서 800만 원 빼면 약 91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난다. 꽤 많이 나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다들 사업하실 때 공동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그 누진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높아질수록 그 적용 세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큰 금액을 3개로 나눴을 때는 각각 작은 세율들이 3개가 적용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합해버리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그죠? 자, 안 좋은 거.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은 원래는 개인별 과세 원칙입니다. 그죠? 그러나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손익분배 비율대로 문제 부과한다. 그 개인별로. 그죠? 근데 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이유가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경우, 즉 탈세해가지고 세금 이불로 좀 작게 내려고 공동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실질이 공동이 아니고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는 강제적으로 합산과세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소득이 제일 큰 사람한테 나머지 사람들의 그 소득 금액을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그냥 갑이 그냥 1억 원을 벌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그렇게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을, 병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네. 원래는 여기 위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손익 비율대로 소득을 얻어서 세금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안 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돼 버리면 갑이 1억 원을 다 벌었다고 강제시켜 버리고 그리고 갑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을과 병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결론.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감 효과와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시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모르시면 메일 주세요. 자,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앞으로 쭉. 두 번째 사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장. 기장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뭐 영상 중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산 기장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장부 작성하는 겁니다. 장부 작성. 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러신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냐. 알아야지 신경을 쓰죠, 그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항상 신고는 해야죠, 그죠? 부가가치세는 종전신고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를 하였다. 항상 5월달 되기 전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세무서에서 안내장을 보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안내장요. 근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 계산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 전용 카드 사용으로 주류구입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까봐 걱정이다. 즉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매출이 계속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왜냐면 요즘에는 뭐 자료가 워낙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숨기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그죠? 순수 완전 진짜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이상, 그죠? 그래서 이 대표님은 장부 기장, 즉 기장이죠. 장부 작성, 실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기로 결심을 하셨다. 즉 세무서 찾아간 거죠, 여러분. 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득금액 계산 방법,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요게 무슨 말이냐면 5월달이 돼서 세금 신고를 하러 가시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매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긁으시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시죠, 현금 영수증 발급하시니까요, 그죠? 물론 순수 숨기는 현금은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대략적인 비율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경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매출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경비는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 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입니다. 추계, 즉 추측하여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만약에 1억 원을 벌었으면 너는 뭐 도소매업이다, 너는 서비스업이다, 너는 제조업이다. 각각 업종별에 따라서 경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제 동영상에서 한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경비율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은 아주 경비율이 높게 쳐지는 것. 기준 경비율은 경비율이 아주 낮게 쳐지는 것.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 더 방법이 기장에 의한 신고죠, 그죠? 즉 장부 작성입니다.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추계라는 게 조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업한 첫 해년도나 아니면 첫 해년도에 매출액이 얼마 안 나와서 그 다음 연도에 세금 신고하실 때는 이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세요. 물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요건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 작게 나오세요. 근데 매출액이 어느 정도 크게 나왔다 싶으면 그냥 기장 맡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매출액이 내가 생각하기에 좀 많다 싶으면 이 낮은 경비율 다 적용되세요. 낮은 거. 정확한 설명은 제 이전 동영상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찾아가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기장에 의한 세금 신고 시 어떤 이득이 있는가? 즉 장부 작성이죠. 이득이 있단 말은 이걸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거겠죠,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결손이 났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대요. 즉 뭐냐면 내가 장사를 올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익이 났지만 올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음 연도에 이익이 났을 경우에 이 전년도에는 결손이 났죠, 그죠? 이 차감을 못해요. 이익을. 이 결손 난 거 법에서는 10년 동안 2월에서 차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해요. 네. 좀 억울하잖아요, 그건. 즉 쉽게 말하면 결손 난 게 있으면 이익 났다. 이 결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내장 보시면요, 소득세 안내문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크신 분들이에요. 그럴 경우 복식부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세무사한테 맡기기 싫다는데 뭐 굳이 내가 꼭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복식부기 대상자분들은 복식부기, 즉 기장을 하지 않으시면 세금 나오신 거에서 플러스 20%를 더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200만 원 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2월 결손금 공제 배제. 아까요 말씀드린 요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복식부기자가 만약에 추계 신고를 하잖아요. 내가 세무사한테 맡기기 싫어서 그냥 세무서에 신고하는 추계 신고, 아까 말씀드린 요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하시게 되면 그 경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반을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복식부기자가 추계 신고로 신고하러 가시게 되면 100% 이건 기준 경비율입니다, 여러분. 그 경비율이 만약에 뭐 20%로 칠게요. 뭐 100만 원 벌었으면 너는 경비율이 20%다. 그거에 또 2분의 1을 때려서 10%만 적용이 된다. 네.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혜택은 반대겠죠. 이런 게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 세무사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장사가 좀 되네 싶으면 그냥 얼른 세무사 찾아갈 거예요. 왜냐고요? 복식부기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를 하시게 되면요, 요 무기장 가산세 20%와 반대로 세금의 20%를 깎아줍니다. 1년에 1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요. 그 깎인 100만 원으로 기장료 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달이면은 이제 다 됐죠.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거고요. 뒤에 또 많이 있습니다. 소득세 관련해서도 더 있고요. 뭐 부가세, 그리고 뭐 증여세, 상속세, 뭐 계속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제 설명이 오늘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키 만세 채널의 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